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게차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알맞은 크기의 주유구와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자, 유압 탱크 안에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오일 냉각을 위해 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 오일 냉각을 위해 쿨러는 설치해야 되지만 이 쿨러는 유압 탱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유압 탱크에는 유면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작동류의 기포 발생 및 제거를 해야지 공동현상이나 또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다음 문제. 방향 지시 등의 전멸 속도가 양쪽이 다른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전구의 핵심을 가져보면 됩니다. 전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플래셔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플래셔 유닛이 이제 깜빡이는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친구인데 그 두 개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멸 속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구에 필라멘트 끊어진 경우 전구 문제죠. 소켓이 녹슬어 전압에 문제 있다. 전구 문제죠. 전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도 전구 문제로 볼 수 있고요. 플래셔 유닛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이 전부 다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연료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분사 노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사 노즐로 가기 위한 분사 펌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흡입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과 거름망 이런 것들도 뭐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의 구성 요소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너는 따로 설치를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회로 내 유체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 자, 말 그대로 문제에 정답이 나와 있죠. 유체 흐름 방향을 제어하는 것. 자, 방향 4번 방향 제어 밸브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밀폐된 용기에 채워진 유체 일부에 가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면적에 같은 압력으로 전달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자, 요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 있죠? 자, 파스칼의 원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게차 문제에서는 파스칼의 원리 말고 나오는 게 없어요. 자, 다음 문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외워줘야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안전지대 사망으로 각각 5m가 아니라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되어 있고요.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금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금지되어 있고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버스 정류장 부근이라고 굳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지르기는 터널 안이나 교각, 교량 위 앞지르기 금지되어 있고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이런 커브길 금지되어 있고요. 비탈길의 고갯마루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납산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자, 납산이란 단어를 생략해도 됩니다.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요거는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2번.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이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어 보겠습니다. 자, 1번.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 자, 이게 축전지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발전기가 고장나면 일시적인 전기 공급을 담당한다. 자, 맞는 말입니다. 3번. 건설기계 시동 시 전기적 부하를 담당한다. 자, 이것도 축전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4번 보시면은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라는 거. 자,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것은 결국은 모터나 터빈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전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유가 과열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유압유가 과열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유압유의 양이 중요합니다. 유압유의,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자, 유압유의 양이 일단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점도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요거 일단 두 가지 알아두시고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유압유가 규정보다 많은 경우다.
자, 유압류에 양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과열되는 것은 규정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부족한 경우에 과열될 수가 있다. 유압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동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관이 유압류가 과열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로 정답 나왔고요. 자, 그럼 과열되는 원인은 뭐냐? 유압류가 노후된 경우, 그리고 유압류의 점도가 불량한 경우,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닫힌 상태로 고장났어요. 자, 닫힌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 보면은 유압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유압류도 과열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유량을 작동류 탱크로 리턴시키는 회로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전체 유량을 리턴시킨다. 자, 리턴시키는 회로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역할은 누가 해주냐? 언로드 회로, 무부하 회로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시퀀스 회로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액추에이터 작동 수소를 제어하는 건데 두 개 이상의 분기회로라는 말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분기회로를 가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시퀀스 회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큐뮬레이션 회로나 블리드 오프 회로는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을 하실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습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 하면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자, 요게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습식 공기청정기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구나.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꼭 담아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 사용이 좋다. 당연하죠. 자, 세 번째,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라면 온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여기 앞에 습식이라는 말이 있죠. 습식 공기청정기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미션 오일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틀린 말이죠. 자, 그럼 뭘 사용한다?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제1종 대형 매너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자, 1종 대형 매너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기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따는 것들은 보통 1종 대형 매너로만은 운전이 어렵죠. 그래서 지게차, 굴삭기, 마을버스 이런 것들 봐도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물론 천국에도 시험을 보긴 하지만 여기서 1종 대형 매너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정답 2번이고요. 추가로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가능해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살포기, 배포기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콘크리트가 붙어 있거나 아스팔트가 붙어 있는 모든 장비는 1종 대형 매너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덤프트럭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동전동기의 종류와 특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시동전동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분권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복권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의 특징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직권전동기. 계작 코일과 전기작 코일이 직렬로 연결됐다. 자, 여기서 핵심 계작 코일, 전기작 코일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권, 직렬의 직. 직권 전동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만 아시면 되고요. 분권 전동기, 계작 코일과 전기작 코일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자, 요게 틀린 내용이네요. 자, 분권 전동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직병렬로 연결된 건 뭐냐? 자, 요게 바로 복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담아 두시고요. 추가로 복권 전동기는 윈드실드 와이퍼의 전동기로 사용돼요. 자, 우리 와이퍼 보면은 일정하게 잘 움직이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회전력이 크고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복권 전동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게차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외워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지게차 조향장치에는 뭐가 사용된다? 자, 복동 더블로드가 사용된다.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세 가지. 자, 1번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력을 시험을 해봅니다. 회전력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항 시험을 해요. 자, 이 시동전동기에서는 요 세 가지밖에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중부하 시험은 뭐 애시당초 하지도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밀폐된 액체의 일부에만 압력을 가한 경우의 현상은, 자, 우리 요거 방금도 나왔고 전에도 나왔죠? 지금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가 이렇게 꼬아져서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압력이 가해진
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파스칼의 원리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페입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뉘앙스 한번 잡아볼까요? 페입 현상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뭔가 페입, 안 좋은 단어 느낌이죠. 그래도 페입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은 안 좋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페입 현상으로 인해 기어의 마모가 심해질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페입 현상으로 인해 축동력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좀 특이하게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는 거 일단 외워주시고요. 페입 현상이 일어나면 축동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토출된 유체 일부를 흡입구 쪽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자, 요게 사실은 페입 현상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토출된 유체 일부를 흡입구 쪽으로 되돌리다 보면은 뭔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밀폐된 용기 안에 일정한 유압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자, 요거 뭐였죠? 파스칼의 원리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맞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가장 우선시하는 신호는, 자, 요거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가장 1순위죠. 자, 수신호를 듣다가 잘못됐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의 잘못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풀 밸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 스풀 밸브는 유압 컨트롤 밸브예요. 유압 컨트롤 밸브. 유압 컨트롤 밸브가 뭐냐? 결국에는 방향을 제어를 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일 흐름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정답 보시면은 3번 되겠습니다.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준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게차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 가압식 라디에이터, 일단 우리 라디에이터라는 것은 냉각장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해두셨죠? 자, 그럼 가압식 라디에이터는 뭐냐? 자, 가압식 라디에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의 핵심은 오버히트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과열이죠? 그래서 열과 관련된 역할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한다. 그래서 물이 새어나지 못하게 한다. 물을 사용해서 이 오버히트를 방지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요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비등점을 높일 수 있다. 자, 비등점, 쉽게 말해서 끓는 점이죠. 이 끓는 점을 높이면은 아무래도 이 오버히트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냉각장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냉각장치 얘기니까 당연히 맞겠죠. 자, 3번,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다. 자, 오버히트, 과열을 방지하다 보니까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공기를 실린더 내로 안내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말도 안 되겠죠. 자, 공기를 실린더 내로 안내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흡입기관이나 흡기다기관 이런 거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숨돌리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숨돌리기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도 숨이 차죠? 그럼 숨을 돌리려고 우리가 걷거나 뭐 뛰는 상황이라면 걷거나 하겠죠. 그럼 숨 돌리는 동안은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약하게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돌리기 현상이 일어나면은 동작이 느려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니까 3번이죠. 유압된 공기의 압축 팽창에 문제가 발생해.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작동이 지연된다. 동작이 느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 저하는 우리 채터링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채터링 현상은 릴리프 밸브와 관계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오일 속에 기포가 생겨 진동과 소음 발생했어요. 이거 뭐죠? 공동현상이죠. 자, 영어로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개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사업의 등록 승인권자로 오른 것은, 자, 요거는 우리 외우셔야겠네요. 자, 1번이죠. 시장 혹은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주 어렵게 시험 문제를 꼬아서 나오면은 뭐 대구시장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사실 대구시장만 해주는 건 아닌데 대구시장, 시장이란 단어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대구시장 이런 단어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는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 자, 요거 뭘까요? 자, 체크 밸브죠. 자, 우리 나왔었던 무브화 밸브는 언로드 밸브죠. 언로드 밸브는 제가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은 전량을 탱크로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체크 밸브와 무브화 밸브 헷갈리지 않게 잘 나눠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스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게차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마스가 2단이라면은, 자, 요거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3번이죠. 하이마스형입니다. 자, 하이마스는 2단이고요. 트리플형 마스는 마스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층 천장 작업할 때 아주 좋겠죠. 자, 힌지드 버킷. 굴삭기에 버킷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금이나 흙,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아주 좋겠죠.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조향장치의 얼라이먼트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얼라이먼트의 요소, 어벤져스 친구들이죠. 어벤져스 4인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킹핀. 자, 킹핀 경사각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캠버 있습니다. 캠버. 그리고 캐스터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토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답 3번 토아웃은 해당하지가 않네요. 다음 문제.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고 소음과 진동이 비교적 적은 펌프는, 자, 핵심은 이거예요. 날개로 펌핑 동작을 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베인 펌프죠. 자, 그래서 베인 펌프, 소음과 진동, 맥동이 작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세미 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 문제, 자, 우리 세미 실드빔과 실드빔 요 차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세미 실드빔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전구가 고장나면은 전구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렌즈나 반사경 고장나면은 렌즈나 반사경만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실드빔은 안에 전조등 안에 가스가 차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불활성 가스가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나 반사경이나 전구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를 다 바꿔줘야 돼요. 전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 실드빔 전조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할로겐 램프라고도 한다. 자, 우리가 말하는 할로겐 램프가 세미 실드빔 전조등이라는 거. 자, 그리고 3번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있다.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실드빔. 그래서 전부 한 번에 다 갈아줘야 된다. 정답 3번이네요. 그래서 4번까지 보시면 전구만 교체 가능한 거. 자, 세미 실드빔 전조등의 특징이 맞겠죠. 자, 다음 문제. 유압유에 포함된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 유압펌프 흡입관에 설치되는 것은, 자, 우리가 과일 착즙을 할 때도 이 과육과 과즙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거름망을 사용하죠. 거름망을 영어로 우리는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거름망을 영어로 스트레이너라고 해요. 자, 불순물을 걸러야 돼요. 그러면 이 스트레이너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앞바퀴 정렬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런 거 우리 앞바퀴 정렬이니까 일단 바퀴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바퀴는 뭐죠? 조향장치죠. 자, 그러면 조향장치와 연관이 상당히 많겠다. 그죠? 그리고 앞바퀴 정렬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거다. 좋은 거. 앞바퀴 정렬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 이 두 개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방향 안정성을 준다. 좋은 내용이죠? 자,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줄여준다. 타이어 조향장치죠? 자, 최소로 줄여준다. 좋은 말이네요. 자, 브레이크 수명을 길게 한다. 브레이크 뭐죠? 제동장치죠. 근데 갑자기 제동장치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수상하죠? 4번 볼게요.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자, 조향장치고 좋은 얘기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정답 3번이 되겠죠. 혼자 다른 얘기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제. 건설기계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정답은 와우 4번이네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 꽤나 강력하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예열 플러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겠습니다. 자, 작동 시간이 긴 경우 단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요게 예열 플러그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래 쓰면은 단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예열 플러그 릴레이가 불리한 경우 단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거 보니까 지금 단선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 예열 플러그에서 이 릴레이라는 게 불량하다라고 해버리면은 단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작동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단선과는 오히려 릴레이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작동이 아예 불가 상태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보시면은 예열 플러그 설치가 불량한 경우, 예열 플러그 설치가 잘 안 되어 있다면 단선이 되는 경우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보시면 연소실의 공기를 직접 가열한다. 아, 이게 예열 플러그란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기출문제 공부라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열 플러그 릴레이가 불량하다면 단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동이 불가 상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라디에이터 캡의 압력 스프링 장력이 약화된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거네요. 라디에이터 캡이 뭐죠? 냉각 장치 중에 하나죠. 자, 요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기관이 관행된다. 자, 압력 스프링 장력이 약화됐어요. 약화됐다. 뭔가 기능이 저하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럼 관행이 되는 게 아니겠죠. 관행이 되는 거는 오히려 역할을 아주 너무 잘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닐 거고요. 자, 기관이 과열된다. 자, 요게 정답이겠네요. 자, 장력이 약화됐어요. 자, 라디에이터 캡이라는 냉각 장치가 기능을 잘 못하다 보니까 기관이 과열될 수 있겠다?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 캡이 냉각 장치라는 것으로 유추를 해서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라디에이터 캡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개 이상의 분기 회로, 오타가 있네요.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을 통해 제어하는 밸브는, 자, 뒤에 내용 다 필요 없죠? 2개 이상의 분기 회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시퀀스 밸브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이제 툭툭 외워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엔진 오일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은 고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윤활의 압력이 너무 낮다. 자, 압력이 너무 낮은 게 아니라 너무 높은 경우 소비량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겠죠. 압력이 높으면. 자, 두 번째. 배기 밸브 간격이 너무 작다. 자, 너무 작은 게 아니라 너무 멀게 되면은 이 소비량이 많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피스톨 링과 실린더의 간격이 과다하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피스톤 링과 실린더 사이의 간격이 과다하다라는 것은 지금 오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누유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스톤 링이라는 게 기밀작용, 새어나가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링과 실린더 간격이 넓다? 이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럼 오일이 누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량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보면 오일 펌프 기화가 과대하여 마모되었다. 자, 마모된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종류에서 전기적 코일과 계작 코일의 직렬로 접속된 현식은, 자,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동 전동기의 종류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직관식 있고요. 그리고 분관식 있고, 그리고 복관식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직관식은 전기작 코일과 계작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자, 분관식은 우리 병렬로 되어 있고, 복관식은 직병렬 둘 다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직렬로 접속된 거는 뭐죠? 자, 직관식 전동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분사 시간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분사 시간을 조정을 해줘서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작동을 하게 해줄지, 내가 이 A라는, 자, 내가 엔진에 오일을 어느 정도 분사를 하게 해서 양을 넣을 것인지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사 시간을 조절해서 양을 조절해주는 개념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분사 시기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센서다. 자, 분사 시기가 아니라 분사 시간을 조정해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이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 급가속을 감지를 하면은 컴퓨터가 연료 분사 시간을 늘려 실행해요. 자, 그러면은 1리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분 동안 넣는 것과 1리터를 1분 동안 넣는 것과 그 속도가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가속을 했다? 그러면 천천히 분사 시간을 늘려가지고 조금 더 가속이 잘 안되게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감지한다. 자, 요거를 감지해야 우리가 급가속을 감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변 저항식이다. 자,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변 저항식이라는 거 설명을 풀어서 하기가 사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가변 저항식이다.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항상 같이 따라서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지게차 포크 양쪽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의 원인은, 자, 포크 양쪽의 높낮이가 달라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그럴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윤활유의 불충분. 윤활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거죠. 자, 실린더의 마모. 실린더도 뭐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거지 높낮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자, 3번 체인의 늘어짐 자, 체인의 늘어짐이 가장 맞는 말이겠네요. 자, 이 포크와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 늘어져 있다. 그러면은 양쪽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자, 이 교류 발전기의 정류기에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4개이다. 요렇게 오답이 출제될 수 있어요. 자, 4개가 아니라 6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만일에 정류기에 사용되는 다이오드가 6개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요. 4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요거 요런 식으로 그대로 기출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조향장치의 얼라이먼트 중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하는가? 자, 우리 휠 얼라이먼트 4인방 있었죠? 자, 그 중에 한 친구 이제 토인인데, 자, 토인 조정은 뭘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라는 걸로 합니다. 자,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인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90%가 조정 렌치가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게차 영상도 잘 마무리하겠고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지게차 재생 목록 가셔서 다른 영상도 꼭 같이 보시고 시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